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스를 술술 풀어보는 송권 혼술 6월 17일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2인자 넘버 2는 누굴까? 시청자분들께서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넘버 2라면은 이 국정 운영, 윤석열 대통령 넘버 1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초기 이 인사 과정에서 새 정부를 꾸리는 이 인적 그 요소들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그 인사 과정에서 또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그리고 만약에 2인자 자리를 그대로 쭉 유지를 해 나간다면 5년 후에 포스터 윤석열 자기 대권에도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인물인 셈이죠. 자,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의 넘버 2 2인자라고 하면은 뭐 당장 떠오르는 인물은 그 행정부 수장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그리고 또 한 사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 이준석. 어쨌든 이준석 집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생각나는 사람이 그 안철수 지금 국회의원이죠. 대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공동정부를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공동정부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인데 다만 그 취지가 많이 희석이 됐죠. 처음에 안철수 의원이 이 국무총리를 맡는다는 말도 있었지만 본인이 그것을 고사를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는 안철수의 사람들이 몇 사람 들어갔죠. 그 사람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조각 장관을 구성할 때는 거의 뭐 패싱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 합당하고 나서 안철수목 최고위원 둘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또 충돌을 벌이고 있죠. 자, 그래서 공동정부의 한 축인 안철수, 또 집권여당 대표인 그 이준석, 행정부 수장인 한덕수. 자, 이렇게 얼핏 생각나는데, 일단 국민들은 그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일단 직위, 뭐 국무총리, 집권당 대표 이런 것과 인수위원장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직위와 관련 없이 직위는 어떻든 실질적인 2인자는 누군가, 이 조사를 한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14일, 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실질적 2인자가 누구냐? 어떻게 생각을 할까? 자, 이 질문에 현 정부의 실질적 2인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1위 압도적입니다. 2인자 한동훈 37.3%. 자, 그리고 3인자, 그러니까 2인자, 3인자는 아니고 2인자로 그 누구를 생각하느냐, 여기서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1위로 나왔고 2위로 나온 사람이 이준석 12.5%, 3위가 한덕수 10.6%, 그 다음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7.5%,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제원 6.9% 이렇게까지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9.7%였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고, 잘 모르겠다 답변 유보가 15.5%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초대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지금 뭐 한동훈 현상, 한동훈 신드롬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나오고 있죠. 이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국회 답변에서 시원시원하게 민주당 그 의원들을 압도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이 쏠리는데, 최근에는 또 법무부 장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청와대 민정수석 기능까지 법무부 장관이 다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막강한 힘이 쏠리고 있다 해서 민주당에서도 계속 시비를 거는 상황이죠. 특히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이 연령대별로 봐도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의 넘버 2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 모든 지역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최근에 또 여론조사,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출범한 지 뭐 한 달 남짓 됐는데, 자기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적절한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갤럽이, 지난 10일이죠. 10일 갤럽이 자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를 받아서 단숨에 자기 대권 주자 대열에 올랐었습니다. 갤럽은 누구를 예시를 하지 않고 주관식으로 자기 대선 후보감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뭐 이재명,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원래 나왔던 사람들을 꼽을 텐데 한동훈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4%나 됐다는 건 상당히 높은 거죠.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갤럽을 통해서 지지율 조사했을 때 처음에 아마 2%인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갤럽에 그렇게 나왔는데 더 놀라운 결과는 RN서치가, 여론조사 기관 RN서치가 11일에서 13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여기 보면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어서 차기 지도자로 적합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야 다 놔두고 다 같이. 1위는 이재명 나왔습니다. 29.3% 나오고, 2위가 오세훈 서울시장 23.9%. 뭐 별도 차이 안 나죠, 이재명과. 자, 기존의 대권주자, 대권에도 출마했던 이재명 29.3%, 오세훈 차세대 리더로 자주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23.9%를 이어서 3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랐죠. 윤석열 대통령을 이을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15.1%나 받았습니다. 15.1%. 그리고 한동훈이 3위고, 그 뒤에 안철수, 김동연, 이낙연, 원희룡 있는데 다 제쳤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오세훈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실질적 이인자다 이렇게 국민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보다 이준석이 이인자다 이렇게 본 사람은 12.5%인데, 이것은 지금 이준석이 집권당 대표 이 프리미엄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안 세우죠. 대선 후보 경선 때는 가출도 하고 각을 막 세우고 했는데 각을 안 세우고 순순합니다. 그 대신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과는 계속 싸우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간 것, 그런 것도 마치 2인자처럼 행세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진석,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충돌을 했는데 한치도 밀리지 않고 추태를 부린다. 정치 대선배에게 그런 식으로 맞짱을 뜨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아마 이 조사기관에 인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실질적 이인자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12.5%. 그 다음에 한덕수, 행정부 수장이니까 한덕수가 이인자야. 그래도 한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정도 10.6%가 났고, 나머지 그 다음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라는 직함에다가 윤핵관 그 이미지가 있어서 권성동이 실질적 이인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7.5%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의 존재감을 상당히 많이 과시를 하고 있죠. 이 친윤 모임, 본인도 친윤이면서 친윤 모임인 민들레회 설립을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 본인이 주도했던 민들레회에서 떠나기로, 참여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장제원 의원이 6.9%. 자, 이렇게 얻었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 좀 빠진 인물이 보이죠. 누구냐? 지금 1위가 한동훈, 2위가 이준석, 3위가 한덕수, 4위가 권성동, 5위가 장제원, 이렇게 윤석열 정부 실질적 이인자로 꼽혔는데 빠진 사람 안철수죠. 안철수. 자, 안철수 의원은 지금 직함이 없습니다. 인수위원장 물러나고 직함이 없고 윤핵관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외부에서 국민의당에서 합당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2인자로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철수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단 국무총리직을 포기를 하고 뭐 여러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무총리직을 포기를 하고 이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했죠. 그리고 곧 집권당 대표를 노립니다. 이준석이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성접대 의혹 그리고 그 범죄 그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윤리위가 아마 조만간 열릴 겁니다. 다음 주 초에라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이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이 사퇴하면은 그때 안철수가 당권에 도전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크냐 하면은 친윤 쪽에서 밀어주기 때문이죠. 그때 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심야에 뭐 150분 동안 그 장제원 의원의 그 매형 집에선가 그 새벽에 담판을 했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안철수가 드롭을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나중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했을 때 안철수가 국민의힘 안에서 그 둥지를 털 수 있도록 친윤 쪽에서 도와준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윤이 도와주면은 안철수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면서 명실상부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일단 이 행정부에 있죠.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 여의도 정치, 현실 정치에서 집권 여당을 장악을 하게 되면 안철수가 단연 2인자죠. 지금 당장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안철수는 뭐 중량급이죠.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2인자 논의에서 지켜봐야 될 사람은 장제원이라고 봅니다. 저는 장제원. 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죠. 그리고 안철수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안철수 쪽의 이태규와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했고 결국은 그것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가 당에서 안착하는데 도와주려면은 장제원이 해야 됩니다. 장제원 의원이 나서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들레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 현역 의원 30명 이상을 규합해서 친윤 쪽을 규합해서 민들레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사기 당권 포석의 일환 아니냐. 장제원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게 아니고 이 저는 안철수라고 생각하는데 안철수를 염두에 둔 당권 장악 포석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것을 눈치챈 권성동의 반발로 일단 장제원은 빠져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여전히 돈독합니다. 그때 그 아들 문제로 이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지만 그 상태에서도 사실상 많은 일을 맡겼죠.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정권을 주고 맡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인자라면은 가장 신뢰가 가는 인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동훈도 있지만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장제원. 그래서 장제원이 이 조사에서는 5번째로 6.9%가 나왔지만 실제로 장제원의 이 영향력, 윤석열 정부에서 영향력을 따지면은 한동훈에 못지않게 지금 현재 2인자다. 2인자에 가깝다. 그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은 일단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장제원이 민들레회를 만들었으면, 민들레회에 참여를 했으면, 아직 민들레회가 안 하기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친위 조직, 윤석열의 친위 조직을 여의도 정치권에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장제원이 2인자에 가깝다. 그런 분석이 가능한데, 이게 특히 이너서클 안에서 권력의 부침은 상당히 심합니다. 이 이너서클 안에서 충돌을 하죠. 역대 정권마다 다 그랬습니다. 특히 농공행상 이런 것을 두고 막 충돌을 하니 처음에 2인자가 나중에는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소문난 게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 정두원, 권력 초기에 정두원과
박용준의 실질적인 2인자 다툼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박용준이 초반에 승리했지만 박용준도 나중에는 쇠락의 길로 가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다 마찬가지로 내부의 2인자를 놓고 권력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구도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이것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아남는 인물이 또 포스터 윤석열로 등장도 할 수 있고 등극도 할 수 있고 자 그런 상황인 거죠. 윤석열 정부 2인자 이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사람들이 몇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죠. 뭐 농담 삼아서 2인자 김건희 여사 아니냐 이렇게 조롱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많고 좋은 그룹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사람은 조금씩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일종의 숨은 멘토 그룹이 있다는 소문들도 많죠. 특히 검찰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멘토 그룹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의 멘토 그룹이 실질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조언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본인들의 폭넓은 경력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면서 실질적인 윤석열 정부의 이 멘토 그룹이 2인자 그룹 아니냐. 자, 이런 분석도 정가에서는 나들고 있습니다. 이 추이는,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